네, 안녕하세요. 큐스톡입니다. 오늘부터 주린이 홀로서기라는 컨텐츠로 제가 이제 교육 영상을 좀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건데요. 사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좀 없으셔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혼자 머리가 깨져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어떤 길로 주식을 시작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길잡이가 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라운드 1이라고 해놨는데요. 네, 주린이 홀로서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이거 뭐 도박 아니냐, 이거 운에 맡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 바로 잡기라고 좀 제목을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 그 두 번째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여기 제가 이제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 필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뭐 직장 다니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업의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고정관념 깨부수기 정도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랑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결국은 수동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투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수동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savings, 즉 높은 금리와 예적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예금이나 적금, 저축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도 이런 쪽에 좀 속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이 사실은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금리와 이자율이 높았던 시기, 그래서 사회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때 이런 게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죠? 여러분, 제로금리 시대였죠, 코로나 때. 그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던 국가들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옛날만큼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 위기로 인한 나의 생존에 이제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 일례로 이 세계 위기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전에 병으로 치면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도 많았겠죠. 어쨌든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 생존에 항상 위협을 받는 지금 시대에는 저는 액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전에는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저축을 하면은 뭐 이자율은 이제 뭐 알파라고 했을 때 10년 뒤에는 1억 2천만 원의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까지 1억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알파가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높았고 안정적이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만큼을 저축을 했으면 10년 이후에 이 저축한 거를 쓰면서도
또 계속 저축을 하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만큼 모아놓은 돈을 쓰고 채우고 쓰고 채우고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옛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가능했던 시대에는 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가 아주 잘 맞았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죠? 똑같이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모아서 1억 2천만원에 플러스 알파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고 이자율, 뭐 금리 이런 거 요즘 굉장히 낮죠. 즉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돈을 이만큼 모으고 은퇴를 했어요. 아까처럼 요 정도가 이제 안정적인 삶이 영위 가능한 자산이라고 했을 때 나는 10년 동안 이만큼을 모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서 물가는 이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쓰면서 빠져나가는 이 크기가 내가 다시 채울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점점 나의 보유했던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내려가는 이 구간이 언젠간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축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세계 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기라고 적어놨는데 한창 코로나가 이제 엄청 심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행이 이제 시작됐을 때 제가 기사를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대 청년의 20%가 직장을 잃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직장을 잃고 당장 내가 생존의 위기를 겪는 그런 위험 요인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엄청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언제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생존에 어떤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은 너무 높고 이자율은 너무 낮고 이율은 너무 낮고 그래서 저축만으로는 결국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리스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시브 인베스트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여러분이 좀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아주 힘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투자 방식,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불리겠다 이런 개념인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내가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의 기술을 획득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만큼을 모아놨을 때 이거를 계속 이렇게 까먹으면서 나중에 은퇴 이후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아둔 돈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 툴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는 굉장히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 스스로 나의 생존권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관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도박 아니야? 자, 결국 투자와 투기의 차이인 건데 사실은 주식을 하지 않으시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돈을 잃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뭐 저한테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많이 물어보시면서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근데 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투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이거는 올바른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반대로 여러분은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떠신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만났던 주린이 분들은 10년 동안 나는 주식을 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없으세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다? 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닌데 나는 주식을 하면 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심리 요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주식 어플을 켜서 어떤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는 돈을 벌 거야. 이거를 삼으로써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왜 사죠? 거들떠도 안 봐야지. 근데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 계좌를 보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 나는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어떤 저는 일종의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이제 돈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카지노에서 빠친코를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카지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카지노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을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신은 이 10년 동안 카지노에 와서 빠친코를 돌리면 1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이, 말도 안 되지. 라고 대답을 하겠죠? 또 하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빠친코 하면 돈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뭔가 당첨이 될 것 같아. 당첨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들어가서 돈을 내고 빠친코를 돌리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앞에 두 질문에서 대답하신 게 결국은 카지노에 가서 빠친코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박 혹은 투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에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저에게 누군가가 저 두 질문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돈을 벌 자신이 있나요? 네. 당신은 돈을 잃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1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저는 뭐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 나름의 투자에 대한 원칙이 서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돈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주식을 했을 때 나의 자산이 늘어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라도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나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딱 예를 들어 매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얼마까지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라나?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 삼전 10만 전자 갈까? 이게
내가 사면 오를 것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은. 근데 주식을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는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아, 이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지? 내가 내 기대, 손실은 얼마가 되지? 이런 거를 또 같이 고민을 하세요.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야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내가 손실이 생겼을 때 내 정해진 기준 안에서, 로스컷이라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정해진 기준 안에서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여러분 이거를 투기가 아닌 현명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 현명한 투자라면은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확신이 있게끔 뭐 공부와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해칭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또 같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가능한 손실을 늘 생각하되 수익 플러스와 손실 마이너스의 총합이 항상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관점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퀀트 투자 또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종의 확률 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10종목을 샀을 때 8종목은 수익, 2종목은 손실이 난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방식대로 1년을 투자를 하면 뭐 자산이 뭐 예를 들어 뭐 50%가 오른다. 50%의 수익이 난다. 요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만큼 공부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매매를 했던 뭐 제 계좌의 내역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는 이제 코스피 유니버스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동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약 20% 정도, 죄송해요. 약 20% 정도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례로 코스닥 지수 상품을 아무거나 그냥 하나 사서 이 기간 동안 들고 있으면 20%의 수익이 났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만 같은 기간 동안 매매를 했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겼다. 윈. 자, 근데 이거를 코스닥이 이만큼 오르고 나는 이만큼 올랐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제 계좌가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런 구간들, 제 계좌가 손실을 보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 나는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리스크를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시 손실을 보더라도 이 리스크를 다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총합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38.5%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투자 실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성립한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재무제표, 기업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